세종어제 훈민정음인데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1459년 표기입니다. 그러면 훈민정음이 1459년에 만들어졌나? 아닙니다. 훈민정음은 1446년에 반포됐거든요.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해야 될 이유가 앞에서 이론 공부를 착실히 했는 학생이라면 차이가 있다는 걸 하나 알아야 될 게 1446년 반포됐을 당시에는 뭐가 중심이었을까? 종성부용 초성법이에요. 종성부용 초성법이 그 표기의 기준인데 1459년 세종 5년에 훈민정음 은혜본이죠. 지금 교과서에 보는 게 이러면 얘는 8종성 가족용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그러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인데 이거는 현대국어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이거하고 표기가 많이 다르다는 걸 느껴요. 일단은 세종어제 훈민정음 은혜본인데 이거를 어지랍니다. 어라는 말은 임금이야. 지는 뜻이다. 결국 한글을 창제한 세종의 뜻이 들어있다. 의도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글을 창조한 세종의 의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훈민정음의 내용에 들어있는 어지에 들어있는 창제 정신입니다. 첫 번째 무슨 정신이죠? 우리말이 중국말과 다른 우리 고유의 말이라서 주체 정신이 있어요. 두 번째,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해서 능히 공부하라고 능히 익히고 써먹으라고 하는 실용 정신이 있어요. 이 실용 정신을 됐죠? 예, 이 실용 정신을 창조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적었기 때문에 애민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세종어제 훈민정음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것을 임금의 명령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표기에서 아주 이상한 게 있죠. 1459년 표기를 보니까 세종이라고 나오는데 받침에 동그라미를 쓰고 있어. 그럼 이거를 여러분 네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면은 여기는 동그라미고 여기는 꼭다리 달린 이형이에요. 여기는 동그라미고 여기도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받침이 없는 말은 동그라미를 쓰고 얘도 이형이지. 그러니까 이형이죠. 그 다음에 받침이 있는 말은 꼭다리 달린 예디형을 쓰는 거예요. 이는 표기를 동국 정운식 표기랍니다. 중국의 한자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표기법을 동국 정운식 표기라 해요. 앞에서 봤을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은혜본이 세종이 죽고 난 다음에 쓴 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뭘까? 바로 세종입니다. 임금의 칭호가 있지. 태종, 태세, 문단세. 그러한 임금의 칭호는 살아있을 때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다음 임금이 그 호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세종이라 적혀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만든 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안 보고 줄줄 외워야 됩니다. 나라 말씀이 딩격에 따라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들어있는 이걸 외워야 되느냐고 학생들이 묻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던질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안 보고 다 적도록 다 외우세요. 국어는 어쩔 수 없는 암기 과목입니다. 안 외우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괜찮아요. 책임은 네가 지세요. 나랏 말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랏부터 먼저 볼게요. 나라의지요. 요 의는 관형격 조사입니다. 이 시옷이 우리말 더하기 말씀이라는 우리말을 중간에 쓰이는 시옷을 사이시옷이랍니다. 이걸 사이시옷이랍니다. 사이시옷이라는데 이 사이시옷은 관형격 조사 역할, 의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나라의 말이. 그럼 이때 말은 음성 언어가 아니고 문자 언어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문자 언어와 중국 한자는 같아야 달라요? 다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때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문자 언어를 이야기한다. 중국말과 다른 우리의 문자 언어다. 그런데 이 말 앞에 점 두 개가 찍혀 있어요. 이걸 방점이라 하는데 이 점 두 개를 우리는 뭘 한다? 상성이랍니다. 상성은 긴 소리를 말합니다. 현대국어 긴 소리로 발음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나라의 말씀 일반적인 음성 말의 내 높임말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높임말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 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의미는 뭐 된다고요? 축소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라의 말씀이 뒷기에 달아 나오죠.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놨습니다. 훈민정음 은혜본에 쓰인 한자는 전부 다 동국정원식이라고 인식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글에 들어있는 모든 한자 표기는 동국정원식. 그건 우리말이 아니라 중국인의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썼는 우리말 표기다. 왜? 우리는 중국을 섬기는 4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자, 그럼 중국에 나오죠. 이 애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애가 뭘까요? 중국과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비교 부사격 조사인데 현대국어 와과 또는 뭐뭐 보다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해석해 봅시다. 나라의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문자는 중국과 문자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달라서 달라아 됐어. 그래서 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형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16세기로 가면 달라가 됩니다. 현대국어도 그렇죠. 고르다가 어떻게 돼요? 자, 선생님이 적어볼까요? 고르다가 여기 예를 봅시다. 고르다에 고르 더하기 아고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골아가 됩니다. 이러면 15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국어 16세기로면 우리는 연필을 골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리얼이 되거든요. 요거는 16세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인마는 리얼형, 인마는 리얼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현대국어 문법에서는 러불규칙이랍니다. 예, 그렇게 외워두면 됩니다. 왜? 요거를 외워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학생들이 묻는데 소학은혜 뒤에 보면 소학은혜가 교과서에 또 나와 있어요. 그 소학은혜는 리얼형이 아니라 리얼로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의 말이 중국의 말과 달라서 자, 여기에 비교 부사격이 예로 청산빌곡의 널라와라는 라와가 나옵니다. 비교해서 예시 찾는 문제 나오니까 잘 봐놓고요. 문자로 이때 문자는 한자입니다. 문자로 문자 한자입니다. 한자와 더불어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렇게 합니다. 서로 통하지 일치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자, 다시 해볼게요. 우리의 문자는 중국의 문자와 달라서 한자와 더불어 일치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한자는 같은 언어가 아니다.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이 부분인데요.
사마따입니다. 요게 사마따가 1446년의 표기에서는요, 받침이 치읓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첫 소리를 받침에 다 쓸 수 있는 표기를 종성부용 초성법이라는데, 그런데 받침 치읓이 써있죠. 그러면 종성부용 초성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로 바뀌었어요? 이게 시옷으로 바뀌어버렸죠. 그것은 8개로만 쓰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팔종성, 8개로 쓰겠다. 그럼 치읓은 써요, 안 써요? 안 쓴다? 이게 이제 팔종성법으로 바뀐 예다. 그러면 이 친구 사마따를 용비어천가나 훈민정음이 창제됐을 당시 1446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써야 된다? 받침 치읓으로 써야 됩니다. 예,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한자와 더불어 서로 일치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이 말입니다. 아니할세, 뭐뭐 리을세는 그렇죠. 뭐뭐 함으로라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리을세가 이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런 전차로 나오죠. 이런 까닭으로 나오죠. 이것도 원인을 나타내거든. 그러면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이 굳이 몇 번 쓰였어요? 2번 쓰였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빼도 됩니다. 그래서 어휘에 중복적 표현이 쓰였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없애버리고 어린 백성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봐야 되는 거는 뭐냐? 어린이죠. 현대국어에서는 어리다가 나이가 적단데, 훈민정음이 창제됐을 당시에 어리다는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의미가 지금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의미 이동이랍니다. 이거를 어리석은 백성들이 니르고자, 우리말에 첫 소리에 니은과 리을이 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응이나 니은으로 바꾸어 표현하거든요. 로인이 아니라 노인으로 표현하고, 리발소가 아니라 이발소로 표현하는 것은 전부 다 두음법칙 적용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거는 홀빼입니다. 이거는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안 보고 이거를 분석해서 적으라 해서 9점짜리, 10점짜리 문제를 한 문제짜리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봐놔야 됩니다. 특히 이 홀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린 히읗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형태수 분석을 해버리면 홀빼는 할바입니다. 현대국어로 표현하면 할바입니다. 이게. 그러면 하다라는 어간에 오는 그냥 선어말 어미 몰라도 돼요. 그러면 리을은 뭘까? 리을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린 히읗 남아있지요? 이 말은 뭘까? 된소리입니다. 된소리 보호입니다. 왜 된소리 보호일까? 디오는 배를 빼로 발음하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홀배가 아니라 홀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할바가의 15세기 때 주격조사는 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는 의존명사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을 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고요. 마침내 제 뜻을, 자, 첫 소리에 위에 비읍 디귿이 써 있죠. 이런 걸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제 뜻을 싫어, 능히 싫어, 뭐 어디에 싫다 그런 뜻이 아니라 능이란 뜻입니다. 능히 표디. 자, 이게 현대국에서 여러분 어문의 변형 같은 거 배웠죠? 표치가 되지요. 근데 안 쓰였으니까 구개마가 적용되지 않았다. 못할, 여기 중요한 거 또 나오죠. 여기도 여린 히읗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 여린 히읗은 절음부호입니다. 절음부호가 뭐냐면은 앞에 선생님이 문법 이론을 할 때도 설명했지만, 훈민정음은 그러니까 19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말에서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호흡을 가다듬고 말의 띄어쓰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호흡을 통한 띄어쓰기를 통해 뜻을 구분해갖고 만들어주는 부호가 절음부호. 이렇게 합니다. 그 못탈
한 템포 쉬고 노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부호를 절음부호랍니다. 여기서 여린 히읗은 절음부호입니다. 그것만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띄우고 노미 하니까 리얼로 발음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붙여 써버리면 발음해버리면 할놈이 이렇게 해가 리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이 안 되고 할 놈이 이러니까 니은 그대로 쓰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여기에 노미가 나오지요. 현대국어에서 놈은 비속어지요. 이놈 저놈. 그런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놈은 일반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15세기에 비해서 지금 지칭하는 대상의 범위가 늘어나서 줄었죠. 예, 그래서 축소입니다. 모든 백성에서 모든 사람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내가 지칭하는 대상으로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 지칭하는 대상의 의미가 확대 축소, 축소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침내 제 뜻을 실현하지 못할 백성들이 많구나. 여기서 하는 많다라는 형용사입니다. 내 일을 위하여. 여기서 일하는 것은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는 백성이 많아서 어여삐 여겨. 어여삐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의미 이동이고요. 여겨. 두음법칙이 적용 안 됐겠죠. 새로 28자를 자 여기 보니까 28자 하고 뭐예요? 동그라미가 쓰이지요. 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실제는 예. 자를 만드노니 여기까지가 애민정신입니다. 창조정신도 나오죠. 사람마다 모든 백성마다 하여금 하다에 이가 이희리기 우구추 누구에게 뭔가를 시키다라는 사동을 만들 때 들어가는 접사를 이희리기 우구추 사동접사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는 사동접사입니다. 그러니까 임금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익히라고 시킨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마다 해여 수비니겨 수비 쉽게 이는 뜻입니다. 쉽게 현대국어의 쉽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쉽게 익혀서 두음법칙 쓰이지 않겠죠. 이형이고 여기 니은이니까 날로 쓰매 즉 생활을 하매 이런 언어로 생활을 하면 그렇죠. 편하게 할 수 있다. 결국 양반들한테 뚜디 맞지도 않고 돈도 뺏기지도 않고 그런 불쌍하게 살 필요도 없는 조선에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세종께서 할 나오지요. 여기 편하게 오자 할 그 다음에 따람 이난이라 했으니까 쌍띠것이 쓰이니까 된소리 보호가 당연히 아니겠죠. 이미 된소리가 쓰였으니까 그러면 이때 여린 히읗은 절음부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하게 하고자 할 한 템포 쉬고 따람이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는 매일매일 공부해서 그 한글을 익혀서 실생활에 쓰라는 실용 정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훈민정음이 다 내용상 끝났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반드시 다 외우셔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외워야 돼요. 선생님 이걸 다 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일단 외우세요. 시험 끝나고 나면 안 외웠다가는 큰일 날 뻔했구나를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말고 그 다음에 28자를 만든다 했잖아요. 자음 17자, 모음 11자. 순경음 비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현대국어는 자모음이 현대국어는 24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기억나죠? 이렇게 없어지는 순서입니다. 네 글자가 없어졌어요. 빨리 외우는 방법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돈 10원짜리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사먹는데 씨만 남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훈민정음 본문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